안녕하세요. 오늘 성남시 지역사회보장에 위치해 위험 교육을 진행하게 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영상을 마스크를 쓰고 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바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행정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기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협의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어려운 얘기다. 이런 반응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100% 맞춤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기본적인 가치인 민간협력과 그리고 최소한 성남시 협의체 모델을 오늘 이후 위원님들이 함께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교육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협의체 이해를 위해서 먼저 협의체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고요. 협의체 기능과 구성, 그리고 협의체의 핵심 기능인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라고 합니다. 그럼 거버넌스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흔히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와 목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 목표를 해결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정책 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협력적 해결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980년대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대폭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낮은 복지 체감도, 사각지대 등으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실제적이고 효용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대두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거버넌스 구조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협의체 출범의 이유는 아닙니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수혜적 관점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보편적이고 생애 주기적인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재편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개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각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민간협력과 더불어서 지방재정 등 환경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을 로컬 거버넌스로 해소하자는 배경에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립법령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내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온전히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안정성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마련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법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지역의 사회보장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심의, 자문, 협치의 기능과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 협력과 더불어서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연계 기능, 그리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영역과의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등 3대 기능을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는 크게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이렇게 4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건강, 고용과 경제, 그리고 교육과 문화, 돌봄, 보호와 안전, 환경, 분과와 함께 총괄할 수 있는 분과해서 총괄 분과 7개 분과가 지금 구성돼서 실무분과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50개 동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성남시만의 3개 구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협의체는 그 구성의 취지를 살려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마을 복지계획 등 수립을 통해서 지역의 인적 안정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협의체는 성남시만의 모델로 동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 구별, 연계와 협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 구, 동을 완전한 전달 체계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 모델도 성남시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 실무분과는 기본적으로 지역 안에서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모니터링을 가지고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각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실무분과에서 건의된 이슈와 의제들을 정책화하는 과정들을 핵심적 역할로 가져감으로써 대표협의체 심의 자문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이 핵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제안된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실행력을 위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전문위원회 등 의사결정의 역할도 부여하는 시군도 있어 성남시만의 대표협의체의 역할 모델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협의체의 핵심적 역할인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단위 성남시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장기 계획이 실행력 향상을 위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각 협의체 안에서 수립, 모니터링,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하여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체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체는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 그리고 각 영역별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 그리고 계획의 실행과 평가의 주체인 실행기관, 그리고 민간협력의 장인 협의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정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역할의 목록화도 민간이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서 얘기했듯이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점검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전반의 과정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수별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통하여 점검의 과정과 다시 기수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4년 단위 사이클로 수립, 점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모니터링하게 될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복지 자원을 활용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2019년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누리는 감동 공동체라는 목표 아래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20개 세부 사업으로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고요. 기수별 계획의 실행력 향상을 위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차기년도 수립된 계획은 7, 8월에 시행 과정에서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신설, 변경, 폐지가 이루어지고요. 1, 2월에는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중간평가와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수별 계획의 모니터링을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민간협력입니다. 협의체의 핵심 가치인 민간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위원들, 공공과 민간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남 시민의 복지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협력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인식들이 바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찾아 민간 협력에서의 역할을 한번 위원님들이 목록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의 강점인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성남시의 정책 현황,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행재정 지원,
이런 것들은 공공의 역할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간은 지역사회의 현장에서의 이슈 발굴과 주민의 욕구를 즉시 반영할 수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 전문 수행 능력을 통해서 실행의 역할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남시만의 강점을 가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성남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을 위하여 협의체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협의체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계 협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협의체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사전 학습과 해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전문가이자 중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남 시민의 복지 욕구의 대변인이자 감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성남 시민의 참여 통로가 되어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로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최우선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